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면서 2500선 붕괴 직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 물가 충격 여파 때문이라는데요. 온통 파란색으로 도배된 주가창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곳이 주식시장만은 아니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초대형 복합 위기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 중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까지 악재가 연이어 겹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태풍이 들어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데 정치권은 권력 다툼이나 벌이고 대통령은 영화 보러 가고 빵 사러 다니고 왜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 걸까요? 6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양승진 기자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천 지역 화제의 당선인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동화 예천군 의원, 그리고 청년 당선인 국민의힘 안유안 안동시 의원 당선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당선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민선 8기 출범이 이제 3주도 안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금일부터. 네네. 예. 자, 각 지자체마다 저마다 새로운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상북도가 4대 K 컨텐츠를 집중 육성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K 컨텐츠 그중에서도 한복의 경우에는 우리 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에겐 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북도가 육성하려는 4대 K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 한복, 한글, 한식, 한옥,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자까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네 가지의 콘텐츠들이 어떻게 경북 북부권이 중심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먼저 한복의 경우에는 상주 함창읍에 한국한복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로부터 이제 상주 함창은 비단의 원재료인 명주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주 풍기 같은 경우에는 인견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안동은 또 삼배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게 영주의 풍기 인견이나 안동의 삼배는 전국 생산량의 80%, 85% 이상이 영주와 안동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경북 그 중에서도 이제 북부권이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의류 생산지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겠네요. 이 한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에 또 명주가 있고 풍기의 인견, 안동의 삼배 이게 다 한복 재료들이잖아요. 원재료들. 그렇죠. 그렇죠. 예, 한복의 중심이 이제 경북 북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한복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3대 콘텐츠들은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단 뭐 한글을 이야기를 하자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해례본 그러니까 뭐 강송본이나 안동본 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훈민정음의 해례본이 발견된 곳이 이제 안동입니다. 합가상 근처에 있는 강흥사에서 과거 이제 뭐 훈민정음 해례본 복판본 15장이 있었는데 뭐 화재로 소실됐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례본인 훈민정음 상주본 뭐 이제 아쉽게도 여전히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해례본도 출처는 강흥사였다라는 게 과거에 이제 법원 판결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동의 경우에는 종가 음식의 뭐 보고다 이렇게도 불릴 정도인데요. 강상 김씨 문중에 뭐 수훈 잡밤, 의성 김씨 종가의 온주법, 고성리 씨 집안의 음식 절조, 안동 장씨 집안 음식 디미방 등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고요. 한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서원 건축이라던가 하회마을 등의 양식에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한복, 한식, 한옥, 한글, 이게 다 이제 경북 북부권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문화유산 자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부권이 K 콘텐츠의 중심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한복 육성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지역의 한복 육성 산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복 관련 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노골적인 문화 공정 그러니까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른다던가 한복을 이제 뭐 한푸라고 하면서 중국 소수민족 뭐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족을 지칭을 하는 것이지만 뭐 우리 한복을 이제 중국 고유의 복직이라고 하는 등 역사나 문화 왜곡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가치 이전에 우리 후대에 뭐 한복이라던가 한식의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러한 그 K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지난 2월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한복을 착용한 소녀를 등장시키는 등 우리의 뭐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침탈 야욕을 여전히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한복 육성 산업의 추진 방향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 한복 육성은 강력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 차원에서 이제 그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 함창읍에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의 명주 생산 최대 생산지인 이곳에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한복진흥원을 건립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지금 다양한 한복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한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경주와 상주에서 한복 주관을 운영을 하고 한복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인프라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의 한복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경북도는 이제 평상복으로 직원들이 한복을 그러니까 근무복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 다요? 네. 최근에는 한복 근무복 착용을 위한 공모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또 공모 결과에 따라서 한복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한복 근무복 착용을 이제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도청 간부 회의할 때 일단은 맞습니다. 우선은 간부 회의할 때 이제 한복을 입고 회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철우 도지사가 또 그 왜 후보 시절에 지난 선거 후보 시절에 한복을 입고 옥동에서도 유세를 했다. 뭐 이것도 좀 뉴스가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이제 선거 당시에 이제 이도지사가 한복을 착용해서 주요한 일정마다 이제 한복을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일상복으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두 차례의 도청 간부회의에서 경북도의 간부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참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은 이벤트성도 짙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실용적인 측면이 보강이 되고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현재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게 한복이 제작이 된다면 한복 착용 자체가 이제 이벤트보다는 일상에서 이를 착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국의 문화 공정 등에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도 뭐 문경에서도 촬영을 했던 사극 드라마인데 당시 킹덤의 유행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한복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한복이 앞으로 세계의 우리나라와 지역을 알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중심에는 뭐 경북 북부권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정말. 예. 아주 좋은 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복이 참 멋스럽잖아요. 멋있고 그렇죠. 예쁘고 네네. 또 요즘 개량 한복 같은 경우는 한복이 옛날 한복은 좀 많이 불편했는데 여러 가지 뭐 손 갈 곳도 많고. 근데 요즘 개량 한복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정말 일상화 시키면 어떨까. 우리 뉴스 같은 것도 꼭 양복만 입지 말고 한복 입고 나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예. 일상적으로 이제 착용을 할 수 있는 이벤트성이 아니고. 예. 자, 이 한복 말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 지방선거 앞두고 중점적으로 전해주셨던 지역 중에 한 곳이신 것 같은데 바로 예천군 의회 몇 번 했었죠, 우리 양 기자가. 네, 예. 자, 이제 선거도 끝났고요. 의장단 구성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자, 이제 제9대 전반기 의회 임기를 앞두고 이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예천군 의회 지방선거 이후로 예천군 의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면 뭐 이제 다음 순서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초로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이 이동화 당선인의 지역구인 도청 신도시를 두고 내륙의 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큰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예천 군의원 중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 이분들이 뭐 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낙선을 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 물의를 일으켰던 그 주인공 2명이 다 나왔었죠, 이번에. 그렇죠. 했다가 다 낙선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뭐 미국과 캐나다 연수에 가셨던 분들 중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분들이 뭐 2명밖에 없었다. 이런 점도 이번 선거 이후에 예천군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승진 기자 이제 순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동화 의원, 그 민주당 예천 호명면에서 이번에 당선된 이동화 의원을 만나볼 텐데 혹시 저 개인적으로 좀 취재한 게 있습니까? 이동화 의원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까? 저는 이제 담당이 아니어서. 담당 아니어서. 네네네. 혹시나 이동화 의원 만나보기 전에 좀 사전 좀 정보를 좀 얻을까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참 큰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천이 처음이죠. 사상 처음. 예천군 의회에서. 그렇죠. 예천군 의회에서 민주당 계열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 자체가 참 큰 변화고, 또,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출마를 했는데 또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이것도 참 뉴스거리였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저 의장단 구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은데요. 예천군 의회 보면 뭐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 9명 중에서 의장 후보로 떠오르는 분들이 이제 한 3명 정도. 그중에서도 일단 재선 군의원들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 중에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회기에서 이제 전반기랑 후반기에 부의장을 역임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나머지 한 분의 경우에는 이제 4년 만에 다시 군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6분들은 초선 의원인 만큼 결국은 이 재선인 세 분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연임한 2명의 경우에는 어쨌든 해외 연수 폭행 그 사건에
같이 갇혔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후에는 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자숙을 하거나 뭐 차분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중에 한 분은 또 여성분이기도 해서 예천군의회에서는 여성 의장을 뭐 직전 회계에도 선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보수적인 색채에서 여성 의장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연속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천군 의원이 모두 9명이군요. 9명 네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다 초선이고. 네. 자, 이번에 이제 의장단 구성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간다 하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의원 소속이 좀 이렇게 다양해졌잖아요. 국민의힘이 7명이죠. 7명이고 네. 무소속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되는데. 네. 또 초선 의원들도 도전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의장단에. 그렇죠? 초선도 그렇죠.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좀 되네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 뭐 초선 의원들의 도전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좀 구도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뭐 민주당 그 의원이 이제 원내에 진입은 했지만 절대 다수당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그렇죠. 다수당에서 뭐 의장이나 부의장 등을 추대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당내에서 서로가 이제 의장을 하겠다, 부의장을 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되면 또 내부 분란도 이뤄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천군의회는 어쨌든 지난 임기 때 안 좋은 소식으로 뭐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새롭게 원구성도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불명예를 씻고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뭐 초의 임기 초반부터 잡음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힘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지난 임기 때 예천 국민들한테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2배, 3배로 잘해야 됩니다.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선 예천에서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죠.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이동화 예천군 의원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동화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싹이 났는데 제가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깨가 무거운 감정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저 선거 나가시는 분들 보면 선거 운동 중에 내가 이번엔 될 것 같다. 이번엔 힘들겠다. 이런 감이 온다고 하는데 그 운동 중에 네. 혹시 그 1등 예상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감이 없었어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선거구에서 몇 분이 나왔었죠? 후보가? 총 5명이 나왔습니다. 5분 중에 2명 뽑았나요? 예, 2명 뽑았습니다. 네, 2명 뽑았고 그 중에 1등 하셨고요. 예, 1등 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렇게 당선이 돼서 더 뜻깊은데요. 예천군 다선거구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이동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절대 잊지 마셔야겠고요. 앞으로 그 의정 활동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군 기초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된 민주당 후보로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고요. 의정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 환경, 생활에 밀착한 그런 것들을 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 안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 호명 신도시는 새로 형성되는 도시라서 모든 그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휠체어든 유모차든 지나갈 때 한 5cm의 턱이라도 턱턱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활동.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생활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밀착해서 펼쳐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호명면 신도시라서 턱이 그 신호등 앞에 그 턱이 좀 많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낮을 것 같은데 아직도 높은 데가 있나요? 아직도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가기도 될 때 더 걸리고 유모차가 걸리는 데도 있죠. 그럼 보통 다른 신도시보다는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시고요. 직전까지 이제 당선되기 전까지 예천군 신도시 주민자치위의 자치분과 위원장을 지내셨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호명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 환경 중에 지금 중학교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발의를 해서 중학교 조기 신설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의 선명을 받아서 경북개발공사, 도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님에 대해서 전달해서 작년 11월 28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게 된 게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저기 어떤 정치적으로 발을 들여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뿌듯함, 보람 이런 걸 느끼셨군요. 이걸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게 원주민하고 자연불학 주민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우리 호명의 공동체에 함께 하신 새로운 분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서명운동을 할 때 자연불학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신도시 주민이 빠진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서서 그 서명운동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 하나 있는 게 그 풍천중학교였죠, 이름이? 네, 맞습니다. 풍천중학교. 지금 다 수용을 못 하나요? 그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다 수용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유치원생 수,
초등학교 학생 수까지 다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개 있으면서 지금 한 학년에 12학급입니다. 한 학년에 12, 굉장히 많은 거죠? 12학급이면. 12학급 많죠. 아, 그리고 그래요. 한 교실에 거의 28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기준은 경상북도에서는 32명까지 한 교실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8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교실들을 새로 만들고 특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교실로 변경시키고 뭐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천중학교 뭐 거기 좀 뭐 시설을 좀 더 짓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증설도 하고 막 증설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얻은 결과가 12학급을 수용한다 해서 한 학급에 28명씩 들어가 있는 거죠. 아유, 하나쯤 더 빨리 생겨야 될 텐데. 네. 아, 예. 좀 힘 좀 써주시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예. 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공약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하신 그 생활 밀착형 공약 이게 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약이 있었고 또 향후에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먼저 진행해오던 중학교 조기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영어 마을이라는 개념인데 영어 마을이라 표현은 합니다만은 영어 교육의 장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이나 대구의 수성구 정도의 영어를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아이들 영어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이쪽에 와야 된다, 호명 쪽에 와야 된다 해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 또 안에 계시는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 교육, 영어 교육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이런 어떤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었습니다. 예, 산후조리원 부분을 한번 공략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기 신설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네요. 보니까. 예. 자, 임기가 이제 4년인데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내라면 뭘 그중에 한 되시겠습니까? 가지라 하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교육 환경인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원래 30학급 정도를 예상하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호명초등학교가. 지금 2개 있죠?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아, 참 호명면에는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신도시 전체를 봐서 하나 더 있고 풍천초등학교인가요? 그렇죠.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요. 호명초등학교 예를 본다면은 이 주변 환경에서 동일이라든지 모아이라든지 이쪽에서 학교 학생들이 다니게 되는데 여기도 아직 그 학생 수요가 예상에 조금 어긋난 것이 없겠죠. 훨씬 많아요, 지금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뭐 공약도 아주 좋고 의지도 아주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예천군 의원 9명이잖아요, 전체. 그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7명이고 무소속 1명 있고 이제 이동화 의원 혼자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데 어떻게 좀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혼자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 갖고 있는 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목적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 조기 신설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또한 여기 출신이라 가지고요. 또 한번 협의해보면 같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는 여기 자연불학 주민과 그다음에 새로 오신 이 호명의 공동체의 일원내 꼭 행복한 이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신 그거를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예천군 의회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이동화 예천군 의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청년 당선인 한 분 더 만나보죠. 국민의힘 안유안 시의원 당선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유안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유안입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동시 의원으로 청년 당선인이죠. 이번에 이제 당선되셨는데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태화, 평화, 운안, 안기, 이천동 주민분들과 안동 시민분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아직 채울 점이 많은 청년 후보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지역 발전에 소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발로 뛰고 고견을 경청하면서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되지는 못하셨지만 입후보하셨던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이 안동의 발전을 이끌 만한 실력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좋은 정책과 제안을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 당선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역 주민들, 태화동, 평화동 이쪽, 안기동 이쪽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본인 소개 좀 간략해 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예, 이번에 지난 8회 지방선거 통해서 태화, 평화, 안기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안유안입니다. 예. 예. 30대 중반이시죠. 정확히 몇 살? 나이는 37살이고요. 37이시고요. 예. 이번에 처음 나와서 시의회에 당선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선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예, 당선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이제 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신 겁니다. 자,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기초의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을 공동 주차장 부지 확보, 경로당 시설 확충과 개선,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노선 안내와 개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작은 일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함께 시의회에 입성한 청년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좀 당은 다르더라도 청년 정책 함께 펼쳐나갈 생각도 있으신지요? 예, 물론이지요. 기초의원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적 유무나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지만은 공통의 이슈를 주장하거나 발의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안동에 산후조리원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인근의 구미나 칠곡, 대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함께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스쿨에서 이제 법률 공부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안동시 4선거구 전략 공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지방 소멸 위기 혹은 청년층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은 지방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안동은 특유의 문화나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주장을 내지 못하고 좀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에 떠나지 않고 지금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동시도 현재 1,000만 명이 찾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력 하나만 보탬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지역구에는 도시 재생 사업, 또 안기천 보건 사업, 서부시장 재생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안동은 지금 풍부한 수자원과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래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도시마천이 안기천, 천리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때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가졌던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관 개선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관 개선 사업이 이제 전선 지중화나 일부 골목에다가 지붕을 설치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가게의 야외 테이블에서도 즐길 수 있고 여기 5일장에 오시는 상인과 주민분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제가 처음으로 입후보했지만은 많은 주민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발로 뛰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원도심 살리기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원도심 외에도 동네 상권 살리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곳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고 많은 주민분들이 실제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네 상권, 골목 상권에도 안동시의 지원이 미칠 수 있게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의회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 또 선배 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뭐 많이 배우시고 꼭 할 소리는 용기 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의원이라고 저 기죽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유한 의원 뒤에는 또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예, 든든한. 예. 자, 앞으로 의정생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유한 시의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저 앵커님 혹시 반도체 학과라는 그 대학의 학과를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학과는 없지 않나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예. 저 뭐 삼성이 운영하는 성균관대학에 지금 생긴 지 한 15년 됐고요. 아, 반도체 학과라고 있어요? 과가? 네. 그래요?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한 1, 2년 사이에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거기 졸업한 학생을 데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 계약학과라 그러는데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서 학교와 계약을 해서 인력들을 충원하는군요. 근데 딱 일주일 전이죠. 6월 7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런 부서가 돼버렸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거 오늘 이게 주제입니까? 예, 그래서 하실 말씀 많겠네요. 이 지금 반도체 학과 관련해서 인재 양성하는 걸 지금 폭탄처럼 던져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학이 뒤집어졌고 교육계 전체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네. 또 역사. 저 같은 역사하는 사람은 뭐 빨리 짐 싸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불끈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공식 언급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련 부처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약 한 2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만 명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경북대학 하나를 갑자기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특정 학문에 필요한 특정 이제 인력 양성에 이렇게 과도한 그 재원을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위해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과연 대학의 역할인지 이게 뭐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죠. 뭐 반도체라는 그렇죠. 그 기술이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급하게 과도한 그 속도로 진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이 대통령의 국가 반도체 인력 양성 요구 이게 좀 다소 즉흥적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이 있었잖아요. 왜 지방대 살리기 공약. 이거 아주 똑똑히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지금 뭐 상당히 충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약학과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요? 서울에. 연대나 뭐 고대 뭐 이런 데를 중심해서 지방에 있는 건 아마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정도가 지방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서울에 10,000명, 뭐 지방에 10,000명 이렇게 하고 이걸 지금 뭐 이렇게 20,000명을 순 증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순수하게 증원하는 인원은 한 8,0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학과들이 있으니까 한 8,000명 열리겠다. 그것도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압력이 많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이 줄였고 수도권에서도 줄였는데 그 줄인 인원들을 다시 이제 복원해서 반도체 학과로 이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8,000명 정도를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000명을 맞추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뭐 의대나 이런 뭐 약대나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반도체 학과까지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그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방대학 시대라는 이 과제는 앞으로 이 실현하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책은 그러면 이런 국정과제하고 충돌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현재 이제 관련 학과도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고 만약에 이제 신설 그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평택이나 뭐 이천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학교도 그 인근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뭐 일부 지방 대학에 반도체 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있는데 그 학과들은 지금 미달입니다. 사실 입학률 미달이에요. 다른 지방에 있는 반도체 학과는 미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에 반도체 학과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원을 채울지 그게 우려스럽고 거기를 졸업한 학생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죄다 수도권으로 다시 가야 되면은 서울에서 육성하든 지방에서 육성하든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정책은 정말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공장을 이쪽 지역으로 좀 다시 이설할 수도 없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마 아니고. 마이크님도 기억하실 텐데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거기 짓고 있는데 또 대규모로 그 짓죠. 공장을 구미에서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됐잖아요. 그죠. 기존에 또 이천에 큰 공장이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집적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정말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남 지역의 어느 대학 관계자는 이 정책은 그냥 지역 대학 죽이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신문에다가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이 뭐 반도체 관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건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뭐 우리 뭐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저는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제 경희대학에 정보 디스플레이 반도체 학과는 아닌데 하여튼 유사학과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설치했는데 이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170억이 든답니다. 학과 하나를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170억.
그거 어떻게 대학에서 운영하겠어요? 그걸. 안 되죠. 예. 그걸 그래서 LG에서 이제 계약학과처럼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학과 계약학과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만이 투자해서 할 수 있고 그 이제 인력들을 데려다 쓰겠다는 건데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그 육성하는 인원이 약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아, 예. 1년에. 현재, 예. 예. 네. 근데 이거를 8,000명을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릴 수 있는지. 20배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올 건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험 실습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학과의 교수들을 어디서 이 많은 교수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 확보가 또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분들은 대부분 지금 산업체에 가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분들을 데려오려면은 엄청난 연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분들이 그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 이상으로 받아야지 오지 지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재정이 없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좀 동냥하듯이 재정 지원해달라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셔오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교수 인력 충원도 문제가 되고 각종 규정들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이걸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난관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게 굉장한 지금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수 확보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결론 짓는 입장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지금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교육부는 겨우 지금 뭐 해체를 모면한 상태에서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2019년부터 이런 첨단 학과라든지 신기술 학과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가 어떻게 할 건지 2021년 3월에 첨단 분야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기준 고시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그러니까 학생을 증원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다 그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다 묻혀 있고 대통령의 지시만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정책의 연계성 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인문대학 교수로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동대학을 왔었잖아요. 아, 예,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보여줬던 그의 교육관을 보면은 인문학 같은 걸 그걸 전공으로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 난감하고 사실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산업기술 인력 양성 아니면 대학은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졸업한 법과대학은요? 마찬가지네요. 아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번에 이거는 너무 성급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과거에 좀 권위주의 시절에 나왔던 그런 방식인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되고 좀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만 마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